자, 전산세무 2급 이제 113회차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5월 기속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아래에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급여를 넣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이 1회차부터 제가 세무 2급을 풀이해서를 시작해 왔지만, 이런 형태에 대한 문제는 세무 1급에는 나온 적이 있지만 세무 2급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문제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냐면은 이 문제는 이제 급여 내장에서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A01 칸이랑 A02 칸이랑 작성을 해서 한번 올려봐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수기로 애가 넣어야 되는 판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할 거냐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의지를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원천징수에 자 클릭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5월 기속입니다. 5월 기속, 지급일자는 6월 5일. 5월 기속, 6월 지급입니다. 자, 아무 자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떻게 할래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라는데, 입력하시겠어요? 급여자료 입력에? 나 같으면 하겠는데? 나 같으면 합니다. 하고 지우면 돼요. 그리고 자료가 남아요. 예,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하고 지우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만 남기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과정은 안 봅니다. 예, 여러분 결과치만 보지. 자, 1번. 위 급여 내역 중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봤을 때 금액은 어떻게 입력할 거냐, 총 지급액을 이제 넣어주는데, 총 지급액은 항상 이게 논란이 많아요. 이거를 포함시켜야 되냐? 아니요,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사항이 정답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실무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얘 둘은 비과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총 지급액 어떻게 넣을 거냐? 비과세 빼고 넣냐? 포함해서 넣냐? 자, 그래서 이제 포함하냐 포함 안 하냐 돼 있을 때 논란이 많아요. 사실 포함해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 돈 주는 금액은 이 금액만큼 주는 거는 문제는 없다. 근데 소득 지급을 신고할 때는 비과세를 빼고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포함해주시면 돼요. 사실 실무에서는 포함해도 사실 뭘 안 해요. 뭘 안 해요. 뭐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들이 급여대장 안 모으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입력 금액에 자, 거기에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빼줍니다. 식대는 한도가 20만원까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니 600만원을 넣어줍니다. 선생님, 왜 600만원을 넣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왜 600만원이냐면 선생님 580만원 아닌가요? 비과세 빼고. 왜냐면은 식대가요, 작년에 20만원 하면서 증빙, 그러니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과세를 받기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식대라는 부분을 제출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밥 먹은 거 너희 내역서 보내라. 20만원 맞나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확인 안 해요. 왜요? 뭐 그냥 확인 안 해요. 너희도 뭐 그냥 출장 가는 거니까 상관 안 할게. 근데 얘는 상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값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안 주는 회사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면은 실제로 밥 제공을 하는데 불구하고 식대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빼고 넣는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뭐 그렇다 보면 돼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저희는 회사는 도시락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다 부담하거든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사무소 다니실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 자, 그 다음 5월 기속 지급일은 6월 5일로 했고요. 서지은 중도 퇴사했습니다. 자, 서지은 중도 퇴사했으면은 1 잡아줘요. 자, 그럼 서지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 1월부터 4월까지의 총 지급액은 1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중도 퇴사는 항상 1월부터 12월달까지 이제 누락이란다. 다시. 1월부터 12월달까지 누계 금액을 작성해줘야 돼요. 총 지급액은. 서지은 거를 1월부터 5월달에 퇴사했으니까 5월 말까지 해당하는 급여를 다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1520만원. 선생님. 왜 식대는 포함시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빙그 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비과세인데 그거는 제외.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자, 거기에서 소득세는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 소득세 넣을 때 반드시 이제 A01 칸의 소득세는 반드시 재직자만 넣어주셔야 돼요. 재직자 작성해주고 그러니까 중도 퇴사는 입력해주시면 안 돼요. 수기를 입력할 때는 절대로 중도 퇴사자는 입력하면 안 되고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서만 A02 칸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 등을 봤을 때 입력할 때도 또 하나 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지방소득세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제를 봤을 때 아마 몇 명 못 맞췄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맞추냐 이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다는 게 뭐냐면은 급여자료 입력을 먼저 머리 쓰고 그 다음에 불러오고 그 다음에 작성하고 그 다음 다시 지우고 수기를 넣어주면 돼요. 그 급여자료 입력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해라. 정 모르겠으면은 머리를 이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라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택스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서울 외에는 다 위택스 쓰거든요. 서울에 이택스인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무지가 부여라서 저 위택스 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방소득세는 이제 별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국세니까 소득세에서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넣어서 분명히 틀리신 분 진짜 많을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많을 거예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게 선생님 유튜브 강사로서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어디 가서 구독자 수 1000명 넘은 이 황모모 이 대도 하나 이 잡 유튜버가 잡놈 유튜버가 이거 응시생분들 무시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만원이고 그러니까 중도 퇴사자 제외하고 9만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에 여기에 마이너스 20만원 넣어주셔야 돼요. 지방소득세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11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환급 신청을 할 거냐, 아니면은, 차기월로 넘길 거냐, 이제 그 차이인데, 문제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중퇴자 정산이 반영된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5월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했다는 뜻이죠.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환급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환급 신청을 하라라고 돼 있으면은, 환급 신청에 여기에 11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면 되고, 환급 신청을 안 넣어줬으면은 안 넣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 신청액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넣어주고, 언급이 없으면은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다음 기수에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꼭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